오늘은 비가 촉촉하게 오네. 올겨울은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점심에 이 거래처 이사님이 오셔갖고 점심 먹으면서 그런저런 얘기 했는데, 오늘 뭐 한국 의료기에 대해서 뭐 제품 개발할 것 때문에 미팅을 가졌는데, 오늘 얘기할 주제는,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어떤 사회라는 조직이 한쪽 훅 쏠리거나 뭐 양극단을 달리지 않고 늘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보편성과, 그렇지만 다수로 퍼져 있는 그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투영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기초적인 데서 계속 주제를 다루는 개념이긴 한데, 이건 이제 물리학 법칙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랑 비슷하죠. 우리가 사는 대기가 있죠. 대기가 뭐 1몰당 엄청난 수의 산소, 질소 분자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희귀 가스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 어느 한순간 어느 지점을 지나갈 때 여기가 진공이 되지 않을 확률이 거의 없죠. 왜? 그만큼 많은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한 기체 분자가 있어서 그 자리를 진공으로 비워놓을 수 있는 확률상에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자연의 물리적 법칙, 우리 인간 사는 사회도 보면, 인간 사회를 꾸준히 발전하게 하고 이 경제의 이 수레바퀴를 돌리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소수의 앞서 나간 자들의 이 성각적인 뭐 그런 것 때문에 사회가 유지될까요? 안 그러면 또 맨 후미에 있는 뭐 거의 뭐 노예처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또 힘에 의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수의 이 보편적인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꾸준한, 뭐 그들은 뭐 크게 앞으로 성각적인 의식도 없고 크게 후진적이지도 않지만 그 중간에 서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그거에 대한 자기 이기적 목적으로 자기 거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축적해 나가는 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사회 체제가 유지되고 사회 의식도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이번 조국 사태를 딱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일단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누구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선진국일수록 개인의 삶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어떤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그 범법이라는 것도 코에 오면 코로, 귀에 오면 귀걸이지만 관심이 없죠. 왜? 각자 살잖아요. 각자 다른 계급, 과거 계급사회, 오늘날도 저는 계급사회라고 보는데, 가진 거와 소유와 지역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각자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근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들은 각자가 다 개개인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협동을 하고 어떨 때는 반목하고 질투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어떻게 보면 되게, 홍콩 사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막 그냥 전쟁이 날 것처럼, 뭐 계엄령 선포할 것처럼 그러다가도 사회는 유지가 돼요. 증권가는 굴러가고 경제 마트나 이런 기업은 굴러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 많이 겪었죠. 과거 뭐 70년대, 80년대 뭐 광주 때 지나서, 그렇죠? 87년 지나서 2000년 지나서 IMF 겪고, 이게 쭉 1년 관계를 사회가 겪어오면서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사회는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속에만 사람들이 있지 않더라. 물론 냉탕에 있는 사람이나 온탕에 있는 사람이 이슈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회에 어떤 크게 깨침을 줄 수는 있죠. 어떤 이제 촉진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거를 다수가 따라가거나 서서히 움직이는 거는 중간에 있는 그냥 온탕에 미지근한 물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군집해 있다가, 물론 이들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아요. 개척적이지도 않지만 다수가 포진하고 있고 이들이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어떤, 그 보면 사회의 보편, 우리 이들이 보편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보편적 의식이 결국은 옳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여론이 주도되거나 왜곡되게 되면은 심각한 사회적인 그 현상이랑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보편적 의식 속에서 개개인의 삶은 존중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특정 사람들에 의한 어떤 세상의 일부나 어떤 그들이 보여지는 면에 대해서 그냥 다큐식이다든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나는 한국 사회처럼 연예인들이나 기타 어떤 공인에 대해서 씹어대고 씹고 뜯고 물고 맛보고 하는 거를 재미로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 많은 나라가 한국인 거죠. 심각합니다. 아니 뭐 남이 사는 게 궁금해요. 그냥 자기 사는 거 자기가 사는 게 반드시 옳지 않지만 난 그렇게 살고 있다. 내 가족이랑 살고 있고 나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고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나한테 일리는 있구나. 하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렇지만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그 중간에 있는 미지근한 보편성을 또 두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회가 꾸준하게 굴러가고 치우치지가 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큰 배가 있는데 좌우로 치우치게 되면 전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중심을 잡는 밸런스를 잡는 다수의 보편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인생에서 보게 되면은 진짜 하루에도 여러 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아주 보수적인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나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거는 늘 운전할 때 차선을 유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나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정을 컨트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인간이 보면 어리석어서 집단적인 광기를 부리면은 여러 사태가 나죠. 인간이 특히 이런 것들은 특히 금융 투기 역사를 보면은 여실히 나타납니다. 요즘 내가 지금 즐겨 읽는 책 중에 하나가 금융 투기 역사인데 인간의 이런 광기들은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로마 시대, 그 전에 헤브라임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죠? 그런 광기. 그러다가 또 한번 싹 쓰러지고 뒤집어지고 그럼 사회가 다시 백도했다가 또 다시. 근데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오늘날도 그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중심을 잡고 보편적인 삶과 그다음 남이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하지 마세요. 뭐 비난해서 뭡니까? 제일 나는 치졸한 사람이 남이 거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 후벼 팔까를 그게 재밌어요? 그 시간 자기 일을 하세요. 자기 삶을 살고 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뭘 하세요. 왜 남이 거 후벼 파는 그 재미를 삽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안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인생 자체가 안티예요. 그 음지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비판적인 것도 물론 그게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한들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 비판의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런 걸 잡아줄 수 있는 밸런스 워터라고 그러죠. 이 큰 여객선에서 이제 보편성의 중심을 잡고 가시는 이 인식 체계가 이 혼돈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나를 늘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고 올바르게 유지해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